그러게요. 개혁신당의 주요 인물들 지역구 출마는 어디로 할까요? 오늘 개혁신당 첫 최고위원회가 열렸는데 집권 여당에서 꽤 이 개혁신당의 정체성에 대해서 비판했습니다. 그 목소리부터 먼저 듣고 오겠습니다. 그 신당은 그 정체성이라는 게 정말 있습니까? 있는 건가요? 원래 생각이 같지 않았던 사람들이 그 생각이 디테일이 다른 게 아니라 지향점과 정체성이 다른 거죠. 일종의 영주권 얻기 위한 위장결혼 비슷한 것 아닙니까? 일반적인 정당의 형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상의 파급력이라든가 그 정당의 미래에 대해서는 제가 평가 위치에 있지 않습니다. 소위 말해 페미니즘적 성향을 가진 금태섭, 유호정 이런 분들과 안티페미로 이때까지 인기를 끌었던 이준석 전 대표가 여성 정책이나 뭐 군대 관련된 정책으로 합의를 보는 게 가능할까? 제가 류호정 의원의 주장들이 개혁신당 내에서 주류적인 생각이 될 수 있냐에 대해서는 가능성이 약하다 봅니다. 하지만 류호정 의원이 여기에 개인 자격으로 참여하는 것에 대해서 막을 수 있는 방법론이 우리에게 그럼 존재하냐에 대해 가지고는 또 약하다는 생각을 하는 거죠. 어제 이 시간에도 저희 뉴스탑10에서 개혁신당이 범진보냐 아니면 중도 보수냐 사실 구획을 나눌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인물들, 4개 세력이 함께했기 때문에 오늘 여당의 비판들이 일단 정체성 얘기가 나온 것 같은데요. 강지연 변호사님, 특히 장해찬 최고위원이나 한동훈 비대위원장 얘기는 류호정 의원 그리고 이준석 대표 이 남녀, 젠더 이슈로도 이제 봉합이 안 되는데 어떤 정책적 가치 지향점이 있겠냐 이런 얘기를 좀 하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한동훈 위원장도 아마 위장결혼이라고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요. 영주권을 얻기 위한다. 국회 영주권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기존의 이준석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요, 굉장히 그 반페미니즘적인 모습들을 보이면서 그것으로 2030 남성들을 굉장히 구심점으로 하지 않았었습니까? 근데 그 당시에 굉장히 페미니즘적인 모습을 보였던 것이 대표적인 인물이 정의당의 류호정 전 의원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둘은 굉장히 끝과 끝에서 각을 세우는 모양이었는데요. 이게 개혁신당이라는 이름 하에 갑자기 류호정 전 의원과 이준석 대표가 한솥밥을 먹게 되니까 지금 이 상황에 대해서 기존의 이준석 대표의 지지자였던 2030 남성들이 굉장히 탈당 러시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 많이 보도가 되고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좀 이준석 대표도 난감한 상황일 것 같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류호정 의원이 당내에서 어떤 주류가 되기 어렵다 이러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이렇게 금태섭 의원과 류호정 의원이 함께하고 있었던 지금 그 부분까지도 함께하는 개혁신당을 만든 것은 그 선택을 한 것은 이준석 대표거든요. 예. 이준석 대표가 본인의 선택에 대해서 어디까지 책임을 질지 말장난이 아니라 정말로 정치적인 책임을 지지자들에게 어떻게 지어야 될지 한번 지켜봐야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오늘 아침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위장 결혼 아니냐, 국회 배지 얻기 위한 위장 결혼 아니냐고 하니까 평가 감사하다고 했고 이준석 대표가 가만히 있을 사람이 아니죠. SNS에 위장 결혼이 아닌 과거 중국 얘기하는 것 같은데 국민당, 공산당 합동 국공합작 그만큼 의미가 있다라는 뜻인가요? 개에 쓰여진 양머리 벗겨놓은 양두구육도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위장 결혼 아니다. 국공합작이다. 이준석 대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일단 정체성을 일단 하고 그렇다 치고 가치관이니까 현실은 이제 빨리 개혁신당이 얼마나 이번 총선에서 많은 의석을 확보하느냐 이 부분일 텐데 최진봉 교수님, 저는 그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오늘 보니까 이원욱 의원도 그 원래 지역구인 화성 나간다고 하고 조홍천 의원 남양주, 금태섭 의원 그 종로 이낙연 대표 광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근데 이제 이준석 대표 포함해서 이렇게 많은 의원들이 다 지역구에만 나가면 결국은 비례대표가 중요한 개혁신당에 도대체 비례대표가 또 누가 나오는지 마저에 개혁신당 뚜껑 열어봤는데 우리가 잘 안 알려진 사람들만 의원 배지만 다는 거 아닌지 이런저런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하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럴 가능성이 있죠.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이원욱 의원이나 조홍천 의원은 본인들이 지역구가 있으니까 지역구로 나갈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지고요. 이준석 대표나 그다음에 이낙연 대표는 지금까지 확정은 안 했지만 어쨌든 지역구로 나가달라고 하는 요청이 커요.
그럼 결국 이분들이 다 지역구 나가면 나중에 영입되는 사람들은 지금으로서 이분들이 기다리는 영입 대상은 누굽니까? 결국 국민의힘이나 민주당에서 공천 탈락한 분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아요. 세를 불리기 위해서. 그럼 그분들이 들어올 때는 뭔가 혜택을 입기 위해서 오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만약에 그분들을 또 비례대표로 선정해서 준다고 하면 국민들이 과연 개혁신당의 개혁 이미지를 과연 가질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비례대표를 누구로 할 거냐, 새로운 인물을 영입하지 않는다면 기존에 있었던 정치인들, 특히 국민의힘이나 민주당에 탈락한 분들이 갈 가능성이 있는데 예. 그런 분들을 비례대표에 순번에 배치를 한다고 하면 국민들 입장에 상당히 비판적 입장이 높아질 거예요. 그런 점에서 본다고 하면 만약에 지금 공천에 탈락한 분들이 나와서 다시 지역구로 나갈 가능성은 저는 낮다고 보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뭔가 혜택을 준다는 차원에서 비례대표를 선정해서 준다고 하면 그거 자체가 지금 현재 개혁신당이 추구하는 이미지와는 너무 달라서 제가 볼 때는 비판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나마 이름 잘 알려진 유명 정치인들이 다 지역구 나가버리면 개혁신당 정말 중요한 현실적으로 비례대표 순번도 더 중요할 텐데 그런 이제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서 개혁신당 얘기 말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길지 않게 만나봤고요. 지금까지 들은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만나볼 차례죠. 첫 번째 댓글입니다. 강을 건너기 전에 암초가 기다린다. 아마 조국 전 장관, 조국의 강 말씀하신 것 같고요. 예. 결국 조 전 장관, 조국의 강을 못 넘네라고 하셨습니다. 예. 이번 총선 때 국민들이 범죄자 없는 국회 만듭시다라고 하셨고요. 영화도 맘대로 못 보나 아마 나올 시 비판한 뭐 이런 여러 온라인 댓글 말씀하신 것 같아요. 마지막 보겠습니다. 말싸움 다신 정책 대결 보고 싶다. 오늘도 댓글 5개 모두 감사드립니다.